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에테르니아 명품관의 수석점장이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을 영업 방해라며 처참하게 짓밟고 쫓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 줄지어 나타나 그 늙은 거지 앞에서 덜덜 떨며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초라한 노인에게 숨겨진 진짜 힘은 무엇이며 선을 넘어버린 점장은 어떤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작 전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이 한데 모여 숨쉬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 서울 최중심부의 우뚝 솟은 오라 백화점의 외관은 차가운 대리석과 화려한 통유리로 장식되어 지나가는 이들의 길을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 철저하게 선택받은 소수의 VVIP들만이 발걸음을 허락받는 최상위 명품관, 에테르니아는 마치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신전처럼 고고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두툼한 페르시아산 카페트는 구두 굽소리조차 완벽하게 흡수하여 침묵의 권위를 만들어냈고,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눈이 시리도록 영롱한 빛을 반사하며 매장 안의 모든 물건을 신성한 보물처럼 보이게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에테르니아의 수석점장인 30대 초반의 박 점장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의 수문장이라는 사실에 병적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자사 브랜드의 한정판 수트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단 한 가닥의 흐트러짐도 없이 포마드로 매끈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박 점장은 흠잡을 데 없는 거울 같은 매장 유리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부를 직접 소유한 귀족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옷차림과 시계, 그리고 구두의 브랜드를 단 3초 만에 스캔하여 그들의 사회적 계급을 매기는 잔인한 저울과도 같았습니다. 박 점장에게 있어 인간의 가치란 오로지 그가 몸에 두른 재화의 총합으로만 계산되었으며 돈이 없는 자들은 이 아름다운 공간의 공기를 마실 자격조차 없는 미개한 벌레나 다름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거센 장대비가 아스팔트를 때리며 세상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철저한 항온 항습 시스템이 가동되는 매장 내부는 비바람의 흔적조차 침범할 수 없는 인공적인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균실같이 완벽하고 거만한 공간의 육중한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며 이 공간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불청객 한 명이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구멍이 숭숭 뚫려 제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회색 털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빗물에 흠뻑 젖은 낡은 운동화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시커먼 진흙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구분 등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아무렇게나 자라난 희끗희끗한 수염을 가진 노인의 행색은 그야말로 도심의 후미진 뒷골목에서 박수를 줍는 노숙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의 등장과 함께 매장 안을 감돌던 최고급 디퓨저의 은은한 향기 사이로 비릿하고 퀴퀴한 빗물 냄새가 확 퍼져 나갔습니다. 박 점장은 진열대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의 각도를 조절하던 손을 멈추고 미간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하루를 망치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시각적 테러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점장의 호흡은 불쾌감으로 거칠어졌고 그는 당장이라도 저 더러운 이물질을 이 신성한 공간에서 빗자루로 쓸어내 버려야겠다는 강렬한 엘리트 의식과 분노에 휩싸여 맹수처럼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점장은 분노로 굳어진 얼굴을 억지로 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으나 그의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키듯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서 나는 시큼한 빗물 냄새가 자신의 최고급 수트에 배어들까 두려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얼음장처럼 차갑고 멸시가 가득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도대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시는 겁니까? 길을 잃으셨거나 비를 피할 곳을 찾으신다면 지하철역 대합실로 가셔야지.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이 어슬렁거릴 수 있는 싸구려 시장통이 아닙니다. 박 점장의 목소리는 결코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으려는 지독한 오만함이 도끼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끝으로 진열된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조롱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르신이 평생을 길바닥에서 폐지를 주어도 저 가방에 지퍼 손잡이 하나 살 수 없습니다. 당장 당신의 그 더러운 발바닥 때문에 우리 매장에 수백만 원짜리 대리석이 오염되고 있다고요. 당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박 점장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기색 없이 그저 깊고 고요한 눈동자로 박 점장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마치 얕은 개울가에서 펄떡이는 철없는 송사리를 내려다보는 늙은 현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분노보다는 껍데기뿐인 허영심에 잡아먹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젊은이에 대한 깊은 연민과 서늘한 권위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묻은 자신의 진흙 자국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갈라지고 투박한 손을 들어 매장 전체의 인테리어와 진열된 상품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쓰레기를 감싼다고 해서 그것이 보석이 되지는 않는 법이지. 이 매장 안의 공기는 돈 냄새로 진동을 하지만 정작 사람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는구먼.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매장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기묘한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점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가 감히 글로벌 최고 명품 브랜드의 성질을 모욕하다니 그의 얄팍한 자존심에 참을 수 없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쓰레기 타령입니까? 당신 같은 하류 인생이 평생 구경조차 못할 예술품들입니다. 여기 있는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조차 당신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박 점장은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당장이라도 노인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굽은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박 점장이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매장 안의 정적은 날카롭게 벼려진 유리 조각처럼 팽팽해졌고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것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박 점장과 노인 사이에 숨막히는 대치가 길어지자 매장 안쪽 프라이빗 VVIP룸에서 여유롭게 샴페인을 즐기며 수천만 원어치의 보석을 고르던 귀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쇼핑 시간에 감히 이런 끔찍하고 불결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다이아몬드와 한정판 실크로 휘감은 김 여사는 들고 있던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신경질적으로 탁자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박 점장. 지금 저기서 풍기는 저 역겨운 냄새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딴 쓰레기장 같은 분위기에서 쇼핑하려고 1년에 수억 원씩 이 매장에 돈을 쏟아붓는 줄 알아요? 당장 저 불결한 인간을 치우지 않으면 본사에 직접 클레임을 걸겠어요. 김 여사의 날카로운 질책은 박 점장의 조급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위 0.1%의 고객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관리 능력이 의심받는 것은 박 점장에게 죽음 기둥에 묶여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박 점장의 얼굴은 모멸감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는 체면을 던져버린 채 무전기를 거칠게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에테르니아 매장으로 출동해. 정신 나간 노숙자 새끼가 하나 기어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까 당장 끌어내. 무전기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은 박 점장은 다시 노인을 향해 독사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 스스로 걸어 나갈 기회는 방금 끝났어. 이제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끌리듯 질질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하게 될 거다. 그 더러운 몸뚱이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져도 이 빌어먹을 백화점 문턱을 넘은 당신 자신을 원망해라. 박 점장은 턱을 치켜들고 승리감에 도취된 듯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하층민을 짓밟은 이 짜릿한 권력 행사의 깊은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점장의 그 치졸하고 천박한 협박 앞에서도 노인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짙은 주름 사이로 아주 미세한 서글픔이 섞인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박 점장의 어깨너머로 화려하게 빛나는 명품 로고들을 찬찬히 응시하며 다시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탐욕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구나. 자네가 목숨처럼 떠받드는 이 공간의 가치가 고작 가난한 자를 짓밟고 우월감을 느끼는 천박한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었단 말인가. 노인의 꿰뚫는 듯한 통찰력에 박 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묵직한 진리가 노인의 말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점장은 묘한 패배감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을 보호해줄 권력의 하수인들인 보안 요원들이 당장이라도 달려와 이 불피한 노인을 자신의 시야에서 영원히 치워주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공간을 채운 화려한 조명들은 두 사람의 극단적인 대비를 더욱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들을 기다리며 미동도 없이 서 있던 노인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고 젖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고 박 점장은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당장 그 자리에 멈춰. 박 점장의 날카로운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은 매장 정중앙의 가장 화려한 단상 위에 전시된 이번 시즌 최고가 한정판 뱀가죽 가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격표에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매장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노인은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을 뻗어 영롱하게 빛나는 가방의 표면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 점장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미친 영감이. 그게 어떤 물건인데 감히 그 더러운 손을 대. 박 점장은 이성을 잃고 노인을 밀쳐내려 달려들었지만 노인이 가방의 손잡이 이음새 부분을 꾹 누르며 던진 한마디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하는 이 가방의 손잡이 안쪽 가죽이 습기에 취약한 싸구려 인조 합성 피혁으로 대체되어 있군. 진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박음질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 겉멋에 취해 본질을 속이는 얄팍한 상술. 이것이 자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 신성한 브랜드의 민낯인가? 노인의 말은 마치 벼락처럼 매장 안을 강타했습니다. VIP룸에서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귀부인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여유가 사라졌고 그녀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들이 들고 있는 가방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점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 본사조차 쉬쉬하며 원가 절감을 위해 비밀리에 진행했던 매장의 최고 책임자급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1급 비밀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길거리의 불황자가 어떻게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 가방 내부의 재질과 미세한 박음질이 오차를 단 1초 만에 간파해낸 것인가. 박 점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화되었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알량한 전문성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누더기 노인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끔찍한 굴욕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점장은 자신의 무지와 브랜드의 기만을 인정하는 대신 이 모든 상황을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주워들은 알량한 잡지식으로 감히 우리 에테르니아의 품격을 모독해. 너 같은 사기꾼 새끼는 당장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박 점장은 패닉에 빠져 바라카드 소리쳤고 마침내 멀리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를 내며 백화점의 보안 요원 5~6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점장은 구세주를 만난 듯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빨리 저 새끼 끌어내. 저 미친놈이 매장 물건을 훼손하고 나를 위협했어. 당장 경찰에 넘기고 다시는 이 백화점 반경 1km 이내에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빼들고 노인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거대한 폭풍을 마주한 늙은 소나무처럼 의연했고 그의 눈빛은 다가오는 물리적인 폭력을 비웃듯 끝없이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복을 입은 체격 좋은 보안 요원들이 노인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덩치와 위협적인 몸짓에 비하면 낡은 우비를 걸친 노인의 체구는 한없이 왜소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보안팀장은 턱을 벅벅 긁으며 노인에게 다가가 거친 손길로 노인의 야은 어깨를 움켜쥐려 했습니다.
어르신, 곱게 말할 때 스스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뼈라도 부러지면 당신만 손해니까요. 하지만 보안 팀장의 손이 노인의 어깨에 닿기 직전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팀장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팀장은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며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력과 범접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위험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누군가에게 복종하며 살아온 하수인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진짜 권력의 기운이었습니다.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그를 따르던 다른 요원들 역시 노인의 기세에 눌려 차마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조차 무력화시키는 노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매장 안에는 다시 한번 기괴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점장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보안 요원들을 향해 핏대를 세웠습니다. 당장 끌어내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다 모가지 당하고 싶어? 당장 저 쓰레기를 들어 내팽개치란 말이야. 그의 히스테릭한 비명에 요원들이 마지못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노인이 가볍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억지로 힘을 쓸 필요 없네. 나는 그저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러 왔을 뿐인데 썩은 냄새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 발로 걸어 나가지. 노인은 온매무새를 가볍게 털어내고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보안 요원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 매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비굴함이나 서두름도 없이 마치 성을 순시하고 돌아가는 제왕의 발걸음처럼 장엄했습니다. 매장 문을 나서기 직전 노인은 멈춰서서 어깨너머로 박 점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네의 눈은 번쩍이는 금화를 볼 수는 있어도 그 금화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군. 오늘 자네가 쫓아낸 것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네의 오만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야. 노인의 예언과도 같은 서늘한 경고는 박 점장의 심장에 보이지 않는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박 점장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풍은 끝까지 대단하시군. 다신 꼴도 보지 맙시다. 이거지 영감탱이야.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며 노인의 모습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매장 안에는 다시 인공적인 클래식 음악만이 허망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점장은 승리감에 젖어 VIP 고객들을 향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끈적끈적한 불안감이 지독한 곰팡이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라 백화점의 화려한 회전문 밖으로 쫓겨난 노인은 거세게 몰아치는 장대비 속으로 고요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비를 퍼붓고 있었고 낡은 우비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행인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으로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노인은 마치 비를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화점에 눈부신 네온 사인 불빛이 빗물에 번져 노인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참을 걷던 노인은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우비 안주머니를 뒤적여 요즘 시대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투박하고 낡은 구형 폴더폰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조차 깨져 있는 그 낡은 기계는 그러나 놀랍게도 전 세계의 통신망을 우회하여 오직 단 하나의 번호로만 연결되는 극비 위성 통신기였습니다. 노인은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짧은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기 너머에서는 마치 이 순간만을 밤낮으로 기다렸다는 듯 숨 넘어갈 듯 다급하고 각 잡힌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신 곳의 기상이 몹시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전문 경영인이자 노인의 그림자 같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노인은 얼굴에 묻은 빗물을 대충 닦아내며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네. 다만 오늘 내가 아주 불쾌한 경험을 했네. 내가 세운 이 도시의 심장부에서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지 뭔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과 서늘한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 백화점의 이 대표를 에테르니아 매장으로 부르게. 그리고 파리에 있는 장 클로드 본사 회장에게도 화상 연결을 준비시켜도 내가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가짜 권력의 탑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려 주어야겠어. 노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것은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제국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절대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각 모든 라인을 가동하겠습니다. 5분 내로 상황을 통제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의 절도 있는 대답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노인은 폴더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는 조금 전 명품관에서 멸시받던 초라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분노하면 산을 부수고 강을 뒤집어 엎는 지배자이자 제왕의 눈빛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내렸고 곧 이 도시의 가장 화려하고 거만한 탑을 향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만심에 빠져있을 오만불손한 젊은 점장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폭풍우 치는 바깥세상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오라 백화점 최상위층 에테르니아 매장 안, 박 점장은 방금 전에 끔찍했던 소동을 완전히 잊은 듯 프라이빗 VIP 라운지에서 가장 값비싼 코냑을 잔에 따르며 고객들을 향해 한껏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들, 방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은 넓은 아량으로 잊어주십시오. 저런 길거리의 쓰레기들이 우리 에테르니아의 신성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방역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장의 책임자로 있는 한, 이곳은 오직 선택받은 상위 0.1%의 분들만을 위한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박 점장은 스스로의 혀끝에서 맴도는 그 유창하고 천박한 아부의 말들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김 여사를 비롯한 귀부인들은 그의 입에 발린 사탕발림의 기분이 풀어진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시 수천만 원짜리 보석들을 장난감 고르듯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점장은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과 화려한 언변에 감탄하며 조만간 백화점 전체의 총괄 본부장 자리로 승진하는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수트핏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세상이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독한 착각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얄팍하고 평화로운 착각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장 바깥 복도 쪽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 거대하고 위협적인 존재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듯한 무겁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찢어버릴 듯 쾅쾅거리며 뛰어오는 소리는 한두 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라운지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그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통업계를 쥐락펴락하며 평소에는 황제처럼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던 오라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 이 대표가 넥타이가 반쯤 풀어진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매장 안으로 헐떡이며 뛰어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뒤로는 백화점의 임원진 수십 명이 마치 저승사자에게 쫓기는 죄인들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기괴한 행렬을 이루어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행원들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걷지 않던 이 대표가 직접 두 다리로, 그것도 에스컬레이터를 무시하고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온 듯 그의 고급 수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얼굴에는 평소의 거만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극도의 공포와 경악만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 점장은 이 기상천외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껌벅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훌륭한 고객 대응을 보고받은 이 대표가 자신을 직접 치하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점장은 재빨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장 환한 미소를 장착한 채 이 대표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어찌 이 높은 곳까지 직접 행차하셨습니까?
에테르니아 수석점장 박동진 대표님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박 점장의 그 우렁찬 인사는 허공을 맴돌다 비참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는 박 점장의 깍듯한 인사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그를 벌레 보듯 거칠게 밀쳐내 버렸습니다. 박 점장은 이 대표의 거센 손길에 떠밀려 바닥에 처박힐 뻔하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당황한 박 점장이 입을 떼기도 전에 이 대표는 핏발선 눈으로 매장 안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디 계셔? 그분은 어디 계시냐고. 이 멍청한 새끼들아. 이 대표의 목소리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끝이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 점장은 난생 처음 보는 이 대표의 광기 어린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라니, 이 천하의 이 대표를 벌벌 떨게 만드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한단 말인가. 박 점장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물었습니다. 대표님.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 방금 전까지 매장에는 VIP 사모님들 외에는 그 어떤. 이 대표는 박 점장의 멱살을 잔뜩 움켜쥐고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대표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으신 분. 회색 털옷을 입고 이 매장에 들어오셨던 나이 지긋하신 분 말이다. 당장 그분이 어디 계신지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 내놈의 숨통을 여기서 끊어버리겠다. 이 대표의 묘사를 듣는 순간 박 점장의 머릿속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구멍난 회색 털옷, 누더기, 노인. 그것은 불과 10분 전 자신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모욕을 퍼부으며 보안 요원들을 시켜 짐짝처럼 내쫓았던 바로 그 더러운 거지 영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 점장의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지. 아니, 그 노인은 제가 아까 영업 방해로 매장에서 쫓아 내보냈습니다. 박 점장의 입에서 나온 그 절망적인 단어들이 이 대표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이 대표는 마치 총에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내가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내 놈이 방금 이 오라 백화점의 숨통을, 아니, 내 놈과 내 목숨줄을 썩은 동아줄 자르듯 잘라버린 거라고. 이 대표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뒤따라온 임원들 역시 그 말을 듣고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처럼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을 흘렸습니다. 박 점장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노인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거대한 백화점 제국의 수뇌부들이 모두 엎드려 통곡을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마치 거대한 군대의 행진처럼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에 있던 귀부인들마저 숨을 죽인 가운데 지옥 문이 열리듯 매장의 입구가 서서히 어두워지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수행원들이 도열하듯 좌우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빗물에 젖은 낡은 우비를 입은 채 바다처럼 고요하고 서늘한 눈빛을 빛내는 그 노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의 등 뒤로는 방금 파리에서 전세기를 타고 날아온 듯한 파란 눈의 에테르니아 글로벌 본사 임원들마저 파리한 안색으로 고개를 숙인 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우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파차름만이 매장 안의 정막을 기괴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했던 노인은 이제 수십 명의 최고 권력자들을 병풍처럼 거느린 채 범접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위험을 뿜어내며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가 내뿜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매장 안의 산소를 모두 빨아들이는 듯 숨막히게 육중했습니다. 노인이 매장 정중앙으로 다가오자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오라 백화점의 이 대표가 마치 스프링이 튕겨오르듯 일어나 노인의 발밑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놈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감히 회장님의 옥체에 불경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표는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쿵쿵 찌으며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체면과 권위는 노인의 낡은 운동화 앞에서 한 줌의 먼지보다 못하게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서양인 글로벌 임원들 역시 한국식으로 무릎을 꿇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박 점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진 상태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 산산조각이 나버려 어떤 사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저 거렁뱅이 노인이 회장님이라고? 오라 백화점에? 아니면 에테르니아 본사에? 박 점장의 입술은 물고기처럼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엎드려 애걸하는 이 대표와 임원들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라. 자네들은 용서라는 단어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군. 노인의 낮고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엎드려 있던 자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굳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을 물리적으로 내쫓으려 했던 박 점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박 점장의 떨리는 몸 위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박 점장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노인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는 노인의 눈동자 속에서 수천 개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듯한 극도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자네가 내게 말했었지. 이곳의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도 내가 누릴 자격이 없다고.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읽어내려가는 염라대왕의 판결문처럼 박 점장의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은 허리춤에 손을 얹고 매장 전체를 천천히 빙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50년 전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처음 샀던 흙구덩이 땅이 바로 지금 자네가 무릎 꿇고 있는 이 오라 백화점의 부지라네. 그리고 자네가 목숨처럼 떠받드는 저 프랑스 에테르니아 본사의 지분 60%를 소유하여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낡은 우비 속의 노인이라는 사실을 자네의 그 잘난 매뉴얼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던가? 노인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진 진실은 박 점장의 알량한 세계관을 뿌리째 뽑아내 버렸습니다. 오라 백화점 부지의 실소유주이자 글로벌 명품 제국 에테르니아의 숨은 지배자. 자신이 구더기 취급하며 발로 차버리려 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진짜 조물주였던 것입니다. 박 점장은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위가 뒤틀리고 숨이 턱턱 막혀와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 눈이 썩어 문드러져서 감히 몰라뵈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평생 회장님의 발바닥을 핥으며 개처럼 엎드려 살겠습니다. 박 점장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려 했지만 건장한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다가와 박 점장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에 박 점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매장 안의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까지 그와 함께 노인을 조롱하며 호호거리던 VIP 귀부인들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구석에서 쥐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박 점장의 처절한 발악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박 점장의 왼쪽 가슴에 달린 찬란한 금빛 이름표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자네 이름표 떼게. 노인의 단호하고도 차가운 한마디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박 점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에서 이름표를 떼어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자 그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얄팍한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름표를 낡은 구두로 지그시 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수트와 명품 시계가 자네를 귀족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했겠지. 하지만 자네의 속내는 그 어떤 빈민촌의 구걸자보다도 가난하고 천박하네. 타인의 옷차림으로 인간의 격을 나누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자를 짓밟으면서 느끼는 그 구역질 나는 희열. 그것이 바로 자네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썩은 내 나는 바벨탑의 실체야. 노인은 이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간부로 이 백화점 내의 모든 에테르니아 매장은 철수한다. 또한 저 천박한 인간을 관리 책임자로 앉힌 백화점 경영진 전원의 사표를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그리고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저 몰상식한 사모님들의 VIP 등급도 영구 박탈하고 출입을 통제해.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묵직한 망치가 되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박 점장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대가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수장에게 직접 파멸을 선고받은 이상, 그는 이 나라의 그 어떤 유통업계에도 발을 들일 수 없는 영원한 사회적 매장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지옥 같은 심판의 시간이 흐르고 매장 안의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겁고 처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엎드려 오열하는 박 점장의 비명만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철저하게 파괴된 박 점장의 꼴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품 안에서 조용히 낡은 장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서실장이 급히 조사하여 전달한 에테르니아 매장의 은밀한 뒷거래 내역들이 기록된 살생부였습니다. 노인은 수첩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박 점장의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세상 밖으로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오만방자했던 이유는 단지 나를 몰라봤기 때문이 아니야. 자네는 이 화려한 명품관의 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뒤로는 가장 역겨운 도둑질을 일삼고 있었지. 노인의 말에 박 점장의 어깨가 크게 움찔거렸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VVIP용 한정판 사은품들을 중간에서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치우고 매장 직원들에게 배정된 휴가비와 보너스를 자신의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횡령한 사실. 그리고 힘없는 비정규직 여직원들에게 본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은 기록들까지. 자네는 고객에게만 오만했던 것이 아니라 자네의 손발이 되어준 동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였어. 노인이 읊어내려가는 진실 앞에 박 점장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추악한 이면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그는 남은 한 줌의 자존심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꿇어앉아 있던 백화점 임원들과 글로벌 임원들 역시 박 점장의 파렴치한 행태에 경악하며 그를 향해 저주의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장부를 거칠게 덮으며 박 점장의 얼굴 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권위란 내 놈이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재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진짜 권위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부끄러움 없는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타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내 놈은 그 소중한 권위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얄팍한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 괴물로 변해버렸어. 노인의 호통은 벼락처럼 매장 안을 울렸고 그 진정한 어른의 꾸짖음 앞에 박 점장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잃고 직장을 잃은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수치심에 휩싸여 짐승처럼 바닥을 긁으며 꺽꺽거리는 울음소리를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명품관의 바닥은 이제 오만한 젊은이의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박 점장에게서 미련 없이 시선을 거두고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김 여사를 비롯한 VIP 고객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들은 평소 자신들이 하대하던 길거리 노숙자의 행색을 한 이 노인이 세계적인 재벌 총수라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 노인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들의 덜덜 떨리는 호흡을 타고 비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들을 향해 무겁고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역시 이 사태의 방관자이자 동조자들입니다. 돈으로 타인의 인격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믿는 그 천박한 자본주의의 우월감이 이 매장에 저런 괴물을 괴물로 키워낸 양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알지 못하고 그저 졸부의 티를 내기에 급급한 당신들에게 우리 에테르니아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자격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노인의 일갈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돈만 주면 세상 모든 것이 자신들 발밑에 있다고 믿었던 귀부인들은 돈조차 소용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철학의 심판 앞에 얼굴을 붉히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수십억 원을 내고도 앞으로 이 백화점과 브랜드의 문턱을 영원히 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뼈저린 후회와 수치심을 느끼며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매장 안을 꽉 채우고 있던 거짓된 허영과 오만의 불순물들이 완벽하게 청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뒤로 돌아 땀으로 범벅이 되어 엎드려 있는 글로벌 본사 임원들을 향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매장은 내일부터 전면 리뉴얼에 들어간다. 외관의 화려함보다 고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피는 진정한 서비스의 철학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그동안 저 점장 밑에서 숨죽여 고통받았던 말단 직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그것이 내가 이 브랜드를 세웠던 초심이자 진정한 명품의 가치다. 노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임원들은 일제히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을 복창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노인은 거추장스러운 권력의 잔재들을 뒤로 한 채 다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매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길을 트고 임원들이 허리를 굽혀 그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을 열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왔을 때 거세게 몰아치던 비는 어느새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백화점 업계와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상위 0.1%의 철옹성 같았던 오라 백화점 최고층의 에테르니아 매장은 노인의 엄명에 따라 하루아침에 전면 폐쇄되었고 내부에 썩은 고름을 짜내는 대대적인 개혁의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박 점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구속되어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최고급 실크 수트를 걸치고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는 이제 번호표가 박힌 거친 수의를 입고 좁고 냄새나는 간방 구석에 웅크려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으며 지난날의 오만함을 저주해도 이미 박살 나버린 그의 인생을 되돌릴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백화점의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 역시 전원 해고되었으며 그 빈자리는 박 점장 밑에서 묵묵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고객의 진심을 다해 모셨던 말단 직원들의 파격적인 승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에테르니아 매장은 더 이상 돈의 액수로 사람을 차별하는 차가운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행색이 어떠하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진정한 장인 정신과 서비스의 본질을 제공하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누더기를 입은 절대 권력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현대 사회의 얄팍한 세태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명품 매장을 지날 때마다 혹시라도 그곳에 그 전설적인 노인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노인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그날 이후 그 화려한 자본의 중심가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그는 마치 구름 뒤로 숨은 거대한 용처럼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멀리한 채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노인에게 있어 백화점과 명품 제국은 단지 자신이 이룩한 수많은 성과 중 하나일 뿐 그의 진정한 삶의 터전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서민들의 땀냄새가 짙게 밴 투박한 세상의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늦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해질녘 도심 외곽에 오래되고 허름한 전통시장 구석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구수한 돼지 육수 냄새가 가득한 식당 안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낡고 색바랜 잠바를 입고 있었고 구분 등에 깊게 패인 주름은 전과 다를 바 없이 소박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노인을 보자 반갑게 웃으며 투박한 스테인리스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가득 퍼서 내왔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며칠 통 안 보이시더니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뜨끈하게 한 그릇혀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올리며 주름진 얼굴 가득 아이처럼 해맑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소. 이 집 국밥 냄새를 맡으니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에 돌아온 것 같구먼. 수백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고 글로벌 제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노인의 밥 먹는 모습은 털털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콘약이나 수천만 원짜리 송로버섯보다 이 낡은 식당에서 서민들의 온기와 함께 넘어가는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에서 삶의 진정한 맛과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장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길가의 길고양이에게 먹다 남은 생선 토막을 던져주는 그의 뒷모습은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집 할아버지의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노인은 골목 모퉁이에서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수만 번의 폭풍우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관의 무게는 남의 머리 위에서 군림할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때 빛나는 법이지. 노인은 나지막이 을졸이며 다시 낡은 옷깃을 여미고 시장통의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가벼운 세상 속에서 낡은 누더기 속에 감춰진 진짜 품격과 위엄의 전설은 노인의 발자국을 따라 세상 가장 깊은 곳에 단단하고 영원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완벽하게 얼어붙은 듯한 차갑고 습기 찬 구치소의 좁은 독방 안,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창백한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인 그 암울한 공간에서 한때 대한민국 최고 명품관의 절대 군주로 군림했던 전직 에테르니아 수석점장 박동진은 바닥에 웅크린 채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캐시미어와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만을 자신의 고귀한 피부에 허락했던 그의 예민한 육신은 이제 까슬까슬하고 정체불명의 악취가 깊게 배어있는 낡고 거친 번호표 달린 죄수복에 무자비하게 쓸려 곳곳에 붉은 상처와 진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시멘트 바닥에서 밤새도록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뼛속 시린 냉기는 그가 평생 동안 공들여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었던 알량한 엘리트 의식과 자만심을 산산조각내며 그의 썩어 빠진 영혼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박동진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 그가 겪어야만 했던 끔찍한 파멸의 순간들이 지옥의 주마등처럼 끝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속된 직후 열렸던 첫 번째 재판날, 그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자신이 그토록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었던 상위 0.1%의 VVIP 귀부인들과 이 대표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독한 침묵과 경멸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매장에서 노인의 벼락 같은 호통에 사색이 되어 도망쳤던 김 여사는 박동진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뒤에서 한정판 사은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그를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버렸습니다. 글로벌 에테르니아 본사 역시 박동진의 파렴치한 횡령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화려한 자본주의의 거대한 탑은 그가 쓸모를 다하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거운 묘비가 되어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면회객 하나 없이 철저하게 고립된 박동진은 매일 밤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빗물에 젖은 낡은 우비를 입고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노인의 서늘하고도 거대한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쓰레기를 감싼다고 해서 보석이 되지는 않는 법이지. 노인이 남겼던 그 묵직한 호통이 환청이 되어 매일 밤 그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타인의 옷차림으로 인간의 격을 나누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자를 무참히 짓밟으며 구역질 나는 희열을 느꼈던 오만한 젊은이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직장과 재산을 잃은 것을 넘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벌레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저주하며 좁은 감방의 차가운 벽에 머리를 짓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들 오만함의 대가로 내려진 절대 권력자의 철퇴는 결코 거두어지지 않았으며 그의 앞에는 오직 캄캄한 절망으로만 가득 찬 영원한 형벌의 시간만이 입을 벌리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만한 점장이 차가운 감방에서 파멸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동안 거대한 정화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오라 백화점 최상층의 에테르니아 매장은 노인의 숭고한 철학 아래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돈 냄새와 인공적인 향수로 진동하며 사람을 숨막히게 했던 매장의 공기는 이제 따뜻하고 편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점장 시절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온갖 인격 모독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던 말단 여직원 이수진은 노인의 특별 지시에 따라 파격적으로 새로운 수석 점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매장의 모든 인테리어와 응대 매뉴얼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매장의 문턱은 한없이 낮아졌고 화려한 명품을 구경하러 온 평범한 대학생이나 행색이 소박한 노년층 고객들이 들어와도 직원들은 진심을 담아 가장 따뜻한 미소와 함께 최고급 홍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VVIP들만을 위해 통제되던 차별적 시스템을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에테르니아 매장의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수백 % 이상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진정한 품격의 공간이라는 입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이제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전설이 되어버린 누더기를 입은 늙은 회장님의 이야기가 거대한 신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이다 같은 복수극과 정의 구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나이든 이들의 초라한 행색이나 구분 등을 보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세상을 일궈낸 수십 년의 땀방울이 서려 있으며 낡은 옷소매 안에는 언제 세상을 뒤집어 엎을지 모르는 거대하고도 범접할 수 없는 진정한 권위와 연륜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라 백화점 사태는 단순한 재벌 총수의 갑질 응징 사건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병들어 껍데기만 줬던 현대 사회를 향해 시니어 세대가 날린 가장 통쾌하고도 묵직한 경고장이었습니다. 한편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다시 완벽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그 노인은 도심 외곽의 어느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가을 햇살을 맞으며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수조원의 자산을 증명하는 화려한 수행원이나 값비싼 외제차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점퍼와 편안한 굽의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에 쥐어진 따뜻한 캔 커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공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부와 권력이 마침내 세상의 가장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의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먼치키는 화려한 검을 휘두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평소에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낡은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면서도 불의가 세상을 어지럽힐 때 단 한 번의 조용한 손짓만으로 폭풍을 잠재우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압도적인 내면의 지배자였습니다. 가벼운 껍데기와 젊음의 오만함은 결코 깊은 세월이 빚어낸 진정한 품격과 권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노인의 고요한 미소와 함께 시청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장 찬란하고 벅찬 카타르시스로 아로새겨졌습니다.